지난 5월 말 한 10대 남성이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20대 여성과 만남을 약속했습니다. 그런데 만남이 다가올수록 여성의 행동이 이상했는데요. 혈액형이 뭐냐, 수술 경험이 있냐라며 수상한 질문을 해온 겁니다. 결국 이 남성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는데요. 그리고 얼마 후 이 여성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. 바로 과외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정유정이었습니다. 알고 보니 범행 전 2차례나 살해 시도를 벌인 걸로 드러났는데요.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함께 산책하실 분입니다. 네, 정유정이 2명을 더 살해하려고 시도했다.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. 일단 범행 며칠 전에요. 지역 기반 어떤 중고거래 어플로 한 2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눕니다.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같이 산책을 하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해당 20대 여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. 이 해당 20대 여성을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로 정유정이 유인을 했는데요. 하지만 이 실제 20대 여성을 만났을 때 자신보다 체격도 크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바람에 이 살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다음에는 10대, 그것도 남성. 비슷한 시기에 10대 남성하고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연락을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남성한테 가족하고 같이 사느냐 이런 것도 물었고요. 근처 산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만나면 나중에 뭘 할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실제로 만나려고 약속을 했지만 대화가 좀 이상한 쪽으로 좀 흐른 것 같아요. 정유정이 남성한테 혈액형이 뭐냐, 네? 그리고 혹시 수술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수상한 질문들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남성이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고요. 채팅창에서도 정유정이 나가버린 걸로 보입니다. 경찰 입장에서 이 2건 다 살인 예비로 지금 해당한다고 봐서 살인죄 예비도 처벌을 합니다.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. 자, 정유정은 지금 나온 내용에 대해서 그냥 친목 목적이었고 살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데 경찰에선 왜 그게 아니라고 또 보고 있는 거죠? 경찰에서 그 많은 채팅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한 2건을 정도 조사를 조금 더 깊이 했는데 평소에 정유정의 진술에 따르면 가방에 흉기를 지니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. 나왔습니다, 진술이. 근데 지금 이 여성을 만났을 때 길에서 만나면서 그 가방을 만지는 게 CCTV에 잡혀 있다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는 살인 예비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소가 낙동강변이었고 그 피해자가 살해한 피해자를 유기한 장소와 매우 이제 유사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2건 분명히 살인 예비의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은 살인 예비죄로 조사를 하고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. 자, 교수님, 제가 어제 이 보도를 보고 정말 좀 의아했던 게 말이죠. 20대 여성, 자기보다 체격이 커가지고 일단 포기를 했다. 이게 경찰의 얘기고 또 10대 남성을 타깃으로 했다. 10대 남성이라도 일단 정유정 체격을 감안했을 때 완력으로 만약에 이렇게 싸움이 붙는다 하면은 제압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인데 그걸 타깃으로 했다는 게 전 좀 의아했거든요. 그러니까 오전에도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요. 그게 이제 정유정의 어떤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 보이는데 정유정은 아마도 10대 남성을 어린 친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맺어보고 남성들의 여러 가지 근력에 대해서도 좀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러면은 10대를 그렇게 얕잡아보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의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10수년을 한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면 사실은 나이가 결국 기준이지 저 10대 남성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그래서 먹잇감으로 결국은 이제 물색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이게 살인 예비죄가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가방 안에 흉기가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경찰은 추정하는데 이게 과연 성립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요.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바로 직전에 이 2 피해자를 물색했기 때문에 아마 연관성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추정할 수는 있죠. 그렇군요. 자, 박 변호사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지금 일단 재판. 네. 다음 주 18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. 이제껏 준비 기일이 2번 지금
됐었고요. 이 법정에 사실은 준비기일날은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는데 참석을 해서 결국 다른 거는 관심이 없는데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. 이 부분을 상당히 주장했던 걸로 보입니다. 또 반성문 관련해서 판사가 읽어볼지 모르겠다 의심을 했는데 판사가 다 읽어본다고 하니까 그 후로 5번 이상의 6차례 반성문을 더 제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제 재판 자체는 비공개 신청을 하긴 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비공개는 거부를 했고 아마 공개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저희 JTBC에서 이 정유정 관련해서 다음 주에 좀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이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 저희가 꼭 전해드리죠. 자, 이렇게 정리하고요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